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입니다. 오늘은 차갑게 식어있는 FA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올해 FA 시장 옆에 있는 연합뉴스 기사처럼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고 이적도 없고 집토끼 단속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현재 FA 시장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이런 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FA 시장은 11월 4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올해 총 19명의 선수가 FA 신청을 했고 현재 계약이 마무리된 선수는 6명입니다. 오늘 12월 26일 오늘 LG의 자완 불펜 투수 진해수 선수가 2 플러스 1년에 총액 14억 원을 받고 LG에 잔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계약이 마무리된 선수는 모두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키움의 이지영 선수가 3년에 18억 원을 받았고요. KT 외야수 유한준 선수가 2년 20억, 그리고 한화의 정우람 선수가 4년 39억, LG의 송은범 선수가 2년 10억, 또 LG 오지환 선수가 4년 40억 원을 받았습니다. 모두 잔류를 했습니다. 이들 선수 6명에서 총액 141억 원을 받았는데요. 과거 FA 시장과는 상당히 분위기가 다른 모습입니다. 자, 올해 FA 시장은요, 철저하게 선수가 을입니다. 네. 철저하게 선수가 을인 시장입니다. 뭐 개장 초기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지금 선수가 을이라는, 철저한 을이라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속속 FA 계약자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 계약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올해 FA 자격을 신청한 A 선수와 통화를 했는데요. 좀 답답함을 호소하더라고요. 구단과 이제 서너 차례 만남을 가졌는데 나는 입장을 제시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금액을 제시를 했는데 구단이 이 제한액을 듣고 입을 닫더라. 그리고 난 뒤 아직 연락이 없다. 이런 답답함을 하소연했습니다. A 선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FA 시장에서 집토끼와 협상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구단들이 이런 A 선수의 하소연처럼 답답한 제한액을 듣고 좀 입을 닫는,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게 내가 응원하는 팀의 FA는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뭐 여러 방송들도 있고 여러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지만, 확인하셨을 테지만 저는 제가 가장 최근에 취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올해 FA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선수가 바로 기아의 안치홍, 김선빈 선수죠. 일단 저는 이 두 선수가 기아에 잔류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좀 계약이 빠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조계현 단장이 시즌을 마치기 전에 전부터 이 두 선수는 꼭 잡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FA 시장이 시작되면 뭐 활발하게 협상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 두 선수 어떤 기사에서 뭐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 선수 뭐 구체적인 계약 조건도 주고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정도까지 협상 단계가 진행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두 선수 측의 관계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뭔가 계약 기간이나 이런 거 구단과 우리 입장은 전했는데 A 선수처럼 여전히 구단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여러 번 협상을 해봤는데도 올해같이 이렇게 구단이 강경한 태도로 나오는 것은 처음 봤다고 하소연할 정도로 분위기는 선수가 아닌 기아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안치홍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지현 선수가 4년 40억 원에 계약을 했는데 요거를 좀 최저점으로 보고 있고, 기아는 4년 40원이 이제 기준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선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지환 선수와 비슷한 4년 40억 원 정도의 계약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기아는 성적도 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윤석민 선수도 떠나고 뭐 외국인 사령탑으로 교체는 했지만 뭔가 계속 좀 어수선한 2019년이었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좀
뒤집을 카드가 바로 저는 FA 계약자들의 협상, 재계약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실제로 기아에서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담당 기자들도 현재 좀 많이 답답해하고 있고요. 선수단들도 조금 좀 선수들도 좀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자, SK 김강민 선수 같은 경우에 SK 같은 경우에는 제 담당 구단이고 오랫동안 담당을 했고 제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강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번 정도 만난 거는 사실이고요. 뭐 기사도 나왔었지만 양측이 좀 생각하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일단 계약 기간에서는 큰 이견 차가 없는데 금액을 놓고 양측의 이견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김강민 선수는 가족 여행으로 지금 미국 하와이를 갔고요. 미국을 다녀오는 29일 이후로 구단과 다시 한번 만나서 협상을 갖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김강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고 김강민 선수의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10억 언더의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현재까지 분위기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산의 오재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구단 입장은 구단 설명은 이렇습니다. 큰 틀에서 합의는 끝났고 세부 조율만을 남겨놓고 있다고 하는데 뭔가 이 세부 조율이 계속 진행되는 걸 보면 이견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재원 선수 같은 경우는 두산의 우승 공신이고 지금의 두산이 최근 2010년도 이후에 거의 최강팀으로 리그에서 군림하고 있는 그 중심축에 있었던 선수인데 오재원 선수 역시 1 플러스 1년 계약 정도의 10억 원대의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NC를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FA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구단이었습니다. 왜냐면 구단도 구단이지만 선수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명, 김태군 선수. 김태군 선수는 사실 올해 FA 시장이 개막하면서 가장 주목을 받은 FA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태군 선수는 국가대표 출신이고요. WBC 국가대표 출신이고 여기에 주전급 포수죠. 어느 팀을 가도 주전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포수인데 포수 사정이 급했던 롯데도 그리고 수도권의 A, 서울권 B 팀도 포수 보강 자리를 놓고 이 선수에게 김태군 선수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예상 기사가 나오면서 어떤 단장은 김태군 선수의 몸값이 무려 50억 정도까지 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는데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일단 롯데가 김태군 선수 영입에 발을 빼면서 김태군 선수의 시장에서 가치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결국 김태군 선수의 선택지는 NC 잔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NC는 합리적인 선에서 김태군 선수와 계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태군 선수의 올해 연봉이 2억 3천으로 알고 있는데 NC 측은 그 이상은 절대 줄 수 없다는 게 NC 쪽 분위기고요. 지금 일단 계약 기간은 3년 정도로 어느 정도 의견을 좀 모은 것 같아요. 선수 측에서는 당연히 4년 계약을 원하지만 김영준 선수도 있고 NC의 향후 그리고 또 주전 포수 양의지 선수가 100경기 이상을 또 뛰어야 되는 그런 팀이니까 3년 이상의 계약은 줄 수 없다라는 게 NC의 입장입니다. 김태군 선수 역시 제 예상은 10억 원대의 계약이 3년인데요. 그렇게 예상이 나올 정도로 좀 김태군 선수에게는 좀 힘든 FA 시장 그리고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조율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고요. 큰 차이가 없다는 게 NC 협상 담당자의 설명입니다. 이번 주 중에 만난다고 했는데 아마 만났을 거예요. 만났으니까 곧 박성민 선수는 계약 발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박성민 선수는 그럼 도대체 얼마 정도를 줘야 될까라는 질문에는 정우람 선수급의 계약은 절대 아니다라는 게 NC의 답변이었는데요. 유한준 선수 얘기를 좀 많이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측을 해보면 유한준 선수 그리고 정우람 선수 사이 규모에서 계약이 정도의 금액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NC가 박성민 선수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여전히 공격력은
해볼만 하고요. 단지 수비력이 조금 아쉽긴 전성기 때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공격력 그리고 팀 내 그 후배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해주는 이런 모습이 좀 높게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FA 선수들보다는 시장 분위기가 썩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화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이성열 선수가 FA 협상인데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 같고요.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양측에서 서로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측은 좀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인데요. 예. 이성열 선수 계약 역시 좀 올해보다는 내년 초에나 혹은 내년 1월 중순 이후에나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올해 안치용, 그다음에 김선빈, 김태군 선수와 함께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FA 선수가 바로 롯데 전준우 선수죠. 예. 어제까지 제가 취재한 거에 따르면 여전히 전준우 선수는 와 롯데의 계약 그 협상에서는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서 한 20일 전인가요? 저랑 같이 방송을 진행하는 이혜진 기자가 롯데가 전준우를 외야수보다는 일루수 자원으로 보고 협상에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전준우 선수는 좀 섭섭한 눈치예요. 예. 나는 롯데를 입단해서 아픈 적도 없었고요. 예. 그리고 타격도 올해 공구 반발력이 감소됐음에도 지난해 못지않은 이런 성적을 냈고 수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내 포지션이 중견수지만 민병헌 선수가 오면서 내가 양보를 했다. 이런 세 가지 요소를 보면 자기는 이제 좀 헌신을 많이 했는데 구단에서 이렇게 대하는 게 좀 답답함을 좀 호소한 상황입니다. 예. 사실 전준우 선수는 일루수 수비를 본다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그 양승호 전 감독 그리고 에이전트 설득을 하면서 일루수 수비에도 나설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롯데에서는 또 손승락, 고효준 선수도 FA인데 이 두 선수도 뭐 갈 데가 없어요 실제로. 하지만 다른 남고 싶다고 이 두 선수도 말했고 하지만 다른 데에서 오퍼가 올 확률은 상당히 낮아 보이고요.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 선수들도 아마 저가의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제가 19명의 선수들을 모두 그러니까 계약을 마친 선수들 말고 나머지 선수들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 몸이 하나인지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좀 더 그러니까 구체적인 소스를 전해드리려고 나머지 선수들은 다음 방송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FA 시장과 관련해서 저는 얼마 전에 나온 인터뷰 기사를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옆에 기사 하나를 좀 띄워볼게요. 이 기사가 바로 12월 21일 오지환 선수의 4년 40억 LG 잔류가 결정되고 나서 차명석 단장이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였는데 제가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드래그를 쳐서 이렇게 세 문단을 표시해 놨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단. 차단장은 사실 오지환을 향한 타구단 A팀의 오퍼가 있었다. 그걸 막느라 힘들었다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최근에는 단장들끼리 직접 연락을 해 서로의 상황을 오픈한 채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메이저리그에서는 단장들끼리 금액에 관해 서로 터놓고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정우람 이적설이 일었던 때에도 정민철 하나단장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당시 정 단장에게 우리는 관심이 없으니 오해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던 이유는 왜 굳이 이런 멘트를 했을까라는 겁니다.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나라에는 공정거래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법 19조 1항에 따르면 공동으로 가격 결정, 유지하는 합의를 해서도 안 되고 공동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합의를 해도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왔던 오지환을 향한 타구단의 오퍼가 있었다. 그거를 막느라 힘들었다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부분에서 물론
오지환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 설득을 통해 다른 군단의 관심을 막았다. 뭐 이런 거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다른 팀이 오퍼 넣는 걸 다른 팀을 설득해서 막았다면 완전히 단합, 그러니까 공정거래법 19조 1항 3호의 거래 제한에 해당되는 행위거든요. 이게 좀 표현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오묘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표현인데 왜 굳이 이런 멘트를 했을까? 예. 그리고 사실 애초에 이 기사 두 번째 문단인가 거기에도 있는데요. 오지환을 데려가려면 50억을 필요할 것. 이 멘트도 원래 상당히 위험한 멘트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이렇게 일부 사업자가 시장에 사인을 주고 다른 사업자들이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 논의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법 체계상에서도 규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이저리그 단장들끼리 금액에 관해 서로 터놓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 이것도 저는 솔직히 사실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메이저리그는 이런 교육을 엄청나게 철저하게 받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선수 노조가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바로 DOJ, 그러니까 미국 법무부에 바로 신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 단장님들끼리 긴히 연락하시는 거는 압니다. 예.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게 공정거래법 측면에서 볼 때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경쟁 사업자들끼리 가격 얘기를 주고받거나 또 거래 상대방,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FA 시장으로 치면 선수죠.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예,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예, 사실 뭐 우리는 그냥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지만 이게 미국이었다면 좀 안 좋은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행동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당황스럽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야구 업계 관계자들도 좀 당황스러운 한 눈치였는데요.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이번 방송 좋은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였습니다.